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6월 A매치 4연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뜨겁고 또 긴 소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월 14일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집트와의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치열했던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이어 대표팀 일정까지 쉬지 않고 달려오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은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인 살라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서울 맞대결이었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지난 주말 이집트 축구협회가 부상으로 살라 선수가 한국행에 합류하지 못한다라고 알려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집트 대표팀이 공개한 한국전 명단을 보면 살라 선수뿐만 아니라 이집트 대표팀의 주축 선수 대부분이 빠진 사실상 2군 명단이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축구 팬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대한축구협회는 왜 이렇게 경기를 계획한 것인지, 그리고 이집트의 실제 한국전 전력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6월 A매치 4연전 모두 티켓은 사전에 매진됐습니다. 정말 티켓 전쟁이 벌어질 정도였고 암표 값도 굉장히 치솟는 상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서울에서 열릴 이집트와의 경기는 브라질전에 이어 또 하나의 빅매치로 기대를 모았어요. 칠레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의 기량에서 좀 많이 밀려났고, 파라과이 같은 경우도 스타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브라질전과 이집트전보다는 기대가 좀 덜했고, 그래서 가장 많은 관중들이 모일 수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브라질전 그리고 이집트전이 열렸죠. 네이마르의 브라질, 살라의 이집트, 이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맞대결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였는데요. 이집트전 6만 4천여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가운데 매진이 됐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살라 선수가 오지 못하겠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중고나라라든지 당근마켓이라든지 각종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열심히 손품을 팔아가지고 이집트전 티켓을 확보한 이들이 티켓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라가 온다고 했을 때까지는 이 암표 값이 5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지금은 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부디 가져만 가달라 이런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축구 팬들도 있지만 암표상들이 대량으로 또 티켓을 샀다가 아마도 이제 인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빨리 처분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국내 언론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집트와의 경기가 성사됐을 때 보도했던 연합뉴스도 사실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는 북아프리카의 이 이집트보다는 우리의 월드컵 상대인 가나와 인접한 서아프리카 지역의 팀들, 세네갈이라든지 나이지리아, 카메룬 이런 팀들과 경기를 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이 팀들과 평가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접촉도 있었는데 이집트로 지금 완전히 몰아갔거든요.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원래 예정되어 있다가 아르헨티나전이 취소되면서 대체 방안을 찾는 과정 속에 북중미 팀과 유럽 팀들은 각자 대륙별 네이션스 리그를 이제 치르다 보니까 남미 팀하고 아프리카 팀만 가능했는데, 뒤늦게 남미 팀을 섭외하기는 어려웠고, 아프리카 팀들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 때문에 이미 소집이 돼 있고 2경기밖에 안 치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팀들과 협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택한 것인데, 이집트를 택한 이유는 흥행을 위해서였어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와 살라 선수의 맞대결이 펼쳐진다고 한다면 국내 팬들의 반응, 티켓 판매뿐만 아니라 경기 스폰서십 유치라든지 또 실제 경기 중계 과정에서의 광고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회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살라가 온다고 홍보하면서 엄청난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스폰서십 유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스포츠 서울의 이제 정다워 기자가 이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사실은 이 살라로 마케팅을 한 이유를 모르겠다. 살라가 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협회 쪽에서도 얘기를 해왔지만 살라가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우려한 대로 살라가 오지 않게 됐을 때 팬들을 기만당한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살라가 못 온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협회의 입장에서는 월드컵 대비 평가전으로서도 좋지 않은 상대인데다가 흥행에 있어서는 조금은 기대가 됐지만 흥행조차도 우려점이 있는 이집트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그래서 언론도 팬들도 지금 협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표팀의 한국전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집트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집트 축구협회가 공지사항을 띄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집트 기자들에게 알렸고 한국행을 추가로 결정하게 된 선수들까지 명단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한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저희가 소개드린 대로 아스널 미드필드인 모하메드 엘 네니도 부상으로 빠졌고, 에스턴 빌라에서 활약을 했었고, 또 현재는 터키 리그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마흐무드 트레제게 선수도 부상으로 빠지는 상황이 됐고요. 그 외에 유럽파는 아니더라도 이집트 대표팀의 핵심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함디 파티 선수라든지 에맘 아슈르 같은 선수들도 빠지면서 이집트 대표팀이 2군으로 한국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대체 발탁된 선수들은 대표팀 경력이 없는 선수들까지 뽑아가지고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됐어요. 한국에 오게 되는 이집트 대표팀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럽파는 터키의 갈라타사라에서 뛰고 있는 모스타파 모하메드 딱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빠진 선수들의 명단을 보면 이 선수들이 만약에 다 왔다고 한다면 가나와 비슷한 서아프리카 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는 될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선수, 아스널의 모하메드 엘네니 선수뿐만 아니라 슈투트가르트에 임대돼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공격수 오마르 마루무시 선수, 이 선수도 떠오르는 선수고요. 바샥쉐이르로 임대돼서 좋은 경기력을 보인 트레제게 선수라든지 유럽 무대를 경험했던 베테랑 수비수 아흐메드 헤가지 선수, 이집트 최고 명문팀인 알 아흘리의 핵심 미드필드인 파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인데 이 6명의 핵심 선수가 다 빠진다는 것은 이집트 대표팀의 선발 명단 절반 가까이가 한국전에 뛰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일정 기간에 세네갈, 카메룬과 경기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접촉도 했었고 세네갈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경기를 또 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세네갈에 밀려서 아쉽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치열한 평가전, 실전의 평가전이 필요가 없어요. 선수들이 오히려 피곤하기 때문에 쉬게 할 필요가 있고 감독도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들을 점검하는 무대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반대로 세네갈과 카메룬은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최정예 멤버를 소집해서 한국과 경기를 할 수 있는 팀들이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일정적으로도 이집트보다 세네갈이 먼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쉬고 한국에 올 수가 있었고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가 아예 취소됐기 때문에 6월달에 A매치를 한 경기밖에 못했습니다. 더더욱이나 한국과 경기를 원했던 팀들인데 이런 팀들이 그냥 배제해버리고 흥행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집트를 선택했는데요. 흥행이라는 그 이유조차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대비한 가나의 가상 상대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반쪽짜리 이집트와 경기를 하게 됐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의 치명적인 패착이다. 만약에 우리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물론 경기적인 이유도 있고 감독의 전술이라든지 선수들의 개인적인 플레이 문제도 있겠지만 준비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 대한축구협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모하메드 셰리프 선수도 이제 오지 못한 상황, 부상으로 빠지게 됐고요. 또 자말렉의 핵심 미드필드이자 베테랑 미드필드로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2번이나 받은 베테랑 미드필더 타렉 하메드도 부상 때문에 이집트 대표팀에 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집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빡빡한 일정들이 코로나 이후에 펼쳐지다 보니까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파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면면도 최고의 전력이 아니다. 유럽파가 빠지는 것뿐 아니라 이집트 내부 선수들까지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국이 이 경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오히려 지난 3경기에 남긴 실망감들을 약한 팀, 지친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둬갖고 약간 뭔가 그 눈 가리고 아웅식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스포츠 서울 역시 실제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카메룬과의 경기도 가능했었고 확정할 수 있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흥행을 위해서 이집트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다. 축구의 관계자들도 코로나19로 A매치 뛰기 지르던 협회가 흥행에만 과도하게 신경을 써서 월드컵 준비도 못하게 됐는데 차라리 흥행이라도 잘 됐으면 이집트의 스타 선수들이 오게 됐으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안방에서 이집트의 스타들을 보겠구나, 살라라도 보겠구나 했을 텐데 다 안 오게 된 겁니다. 현재 발표된 이집트 대표팀의 명단을 통해서 한국전 예상 명단을 살펴보면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선수들이 그나마 월드컵 예선전에 참여했던 주전급 혹은 준주전급 선수들이에요. 스트라이커 모하메드, 미드필더 솔리아, 공격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은 거의 이제 후보 선수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수비 라인의 아슈라프, 이브라힘, 가베르 이 선수들은 주전으로도 뛰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나머지 포지션의 선수들은 말씀드린 대로 조커 자원으로 투입되거나 후보 벤치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안 뽑힌 선수들까지도 이번 명단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우리 역시 손흥민 선수를 너무 무리하게 계속해서 출전시키기보다는 체력을 좀 안배해주고 선발 출전은 시킬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공격 선수를 체크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는 풀타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빨리 이제 골을 넣고 앞서가면 교체를 해줄 필요가 있다. 공격 라인의 황의조 선수뿐만 아니라 조규성 선수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 엄원상이라든지 나상호 같은 선수들 벤투 감독이 새롭게 좀 기대를 보이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마지막 점검 무대를 가질 것 같고요. 이번 A매치 일정 기간 중에 출전계를 얻지 못해도 김태환 선수의 출전이라든지 또 미드필드 라인에는 프라이부르크의 정영훈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해서 황인범, 백승호 선수와 중원 지역에서 어떻게 이제 플레이를 펼칠지 이런 점검 무대로 삼아야지 우리가 나머지 다른 실전형으로 모든 총전력을 쏟아내가지고 반쪽짜리 이집트를 상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 6월 A매치가 그래도 아프리카 팀들을 상대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 때문에 9월달에 2차례 A매치 경기를 할 수 있는 피파 캘린더가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월드컵에 나선 카메룬이라든지 세네갈이라든지 튀니지 같은 팀들을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팀들은 이미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전 일정이 있어서 이 경기들을 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가상의 가나전을 해보지 못한 채 월드컵 본선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말 정예 멤버로 올 수 있는 세네갈
세네갈이라든지 카메룬을 불러왔어야 되고,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디오 마네라든지, 세리에 최고의 수비수로 꼽히는 쿨리발리라든지, 첼시 골키퍼 맨디 같은 선수들도 있고, 뭐 이스마일라 사르라든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뭐 다양한 팀들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사실상의 뭐 아프리카 최강의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이 아니라 실제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챔피언이기도 하고요. 카메룬 역시 뭐 슈퍼메탱이라든지 또 유럽 무대에서 잔뼈가 굵었던 선수들, 활약했던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나를 대비할 수 있는 전력과 구성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 팀들인데, 이런 팀들은 못 만나보고 경기하게 된 것, 가나와의 경기에 자칫 차질이 생길 경우엔 대한축구협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유럽 네이션스 리그가 9월 A매치 기간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9월 달에 A매치 상대로 만날 수 있는 팀들은 또 한 번 남미 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6월에 충분히 많은 남미 팀을 상대해봤는데, 그나마 우루과이전을 대비할 수 있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같이 월드컵 본선에 오른 이런 남미 팀들을 상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것은 일본과 한국이 가깝다 보니까 일본이 좋은 팀을 섭외할 때 한국도 같이 섭외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번에 메시 선수가 너무나 많은 대륙 간의 이동 일정 때문에 한국과의 경기를 좀 난색을 표하면서 한국전이 취소됐잖아요. 9월 달에는 메시 선수가 포함된 아르헨티나의 내한이 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에콰도르 역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가나를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뭐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에콰도르를 상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칠레가 에콰도르의 부정 선수 문제로 피파에 이제 실격 패배를 좀 제소를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에콰도르가 본선에 참가하는 것이 결정이 났거든요.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와의 경기가 9월 달에 성사되면 그나마 우리에겐 다행일 수 있을 텐데요. 대한축구협회가 9월 달에 어떤 팀들을 섭외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에 열리는 월드컵 일주일 전에 선수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전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직전에 사실 우리가 벨기에와의 평가전도 추진을 했는데, 오히려 벤투 감독이 본선 직전에 이런 강한 팀과 상대하는 것이 선수들의 컨디션이라든지 부상 우려라든지 사기라든지 여러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좋지 않다고 얘기해서 추진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월 A매치가 마지막 모의고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집트전 우리가 상대는 뭐 강하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플레이를 다듬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9월달 A매치 과연 우리가 어떤 팀을 상대하게 될지 소식이 정해지는 대로, 알려지는 대로 여러분께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